자, 기출령 32번 자료의 종류와 조사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종류는 크게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 두 가지로 나눠져요.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이야기를 하고,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수집하지 않은 기존 자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자료는 우리가 연구 설계를 하고, 뭐 표집도 이제 설계를 하고 표본트랑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연구자가 직접 모으는 자료예요. 요게 이제 자료의 조사 목적에 맞는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내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 연구에 맞는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는 시간, 비용, 인력 등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진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석사나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것들 쓸 때 대부분 1차 자료를 갖다가 이제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데, 내가 연구를 설계하고 설문지를 만들고 이 설문지를 갖다가 직접 에타나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거, 혹은 자료 수집 업체에 의뢰해서 자료를 모으기도 합니다. 어쨌든 직접 모은 자료들은 이제 우리가 1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지 않은 기존 자료인데, 뭐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패널 어, 육아정책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정책연구소 뭐 이런 국가 그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패널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2차 자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연구자가 연구한 자료를 갖다가 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때도 그것도 2차 자료가 됩니다. 1차 자료에 비해서 시간, 비용, 인력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절감을 할 수 있죠. 이미 데이터를 모은 걸 갖다가 다운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엑셀 파일 형태나 아니면은 뭐 CSV 형태나 이런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인터넷에서 다운만 받으면 됩니다. 그 대신 자료 수집 과정을 통제 불가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은 게 아니니까 이미 먼저 어떤 사람이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집 통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 같은 것들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뭐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일반적인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도나 타당도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론적으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목적에 맞지 않거나 조작 지정에 다를 경우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긴 한데 조작적 정의가 이제 다를 경우에는 내 연구 목적에 맞는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자존감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자존감을 그러니까 정의하는 관점이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의 관점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이론을 배경으로 한 자존감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그 내 연구 목적에 맞게 그 자료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음, 그런 것도 2차 자료가 되고. 자, 자료 조사 유형, 조사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면 문헌조사, 예비조사, 사전조사가 있어요. 문헌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행 연구 같은 것들을 리뷰하는 게 이제 문헌조사에 해당합니다. 음, 문헌으로 여기는 이제 논문도 있고, 책도 있고, 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헌으로 된 모든 자료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데스크 리서치를 한다거나 할 땐 대부분 이제 문헌 조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비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연구 과정성의 고려 요소 같은 것들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그 어떤 조사의 목적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문헌 조사보다는 이제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는 이제 거의 얘는 이제 드래프트, 음, 실제로 이제 그 뭐 샘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질문지, 실험 등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실험 설계를 진행을 했는데, 이 내가 설계한 독립 변수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 종속 변수들 간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독립 변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 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전 조사
진행했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본조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되죠. 뭐 질문지를 개발을 할 때도 내가 이 질문지가 적절하게 기능하는지,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를 혹은 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하는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진행 시간이라든지 사람들이 문항을 제대로 이해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본조사와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프로세스가 동일해야지 내가 실제로 본조사를 진행할 때 수정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고 본조사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사전조사에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해서 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차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차 자료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예, 답 1번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목적에 따른 정확도,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할 수가 있다.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이게 틀린 거고. 1차 자료에 비해 조사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하기 쉽다. 조사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조사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해 적절히 조사 설계를 못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설문조사에서 사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전조사는 이미 거의 다 세팅된 상태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전조사는. 자, 응답자들이 조사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부에 확인하는 실시되는 조사다. 이게 정답이죠. 내가 이제 문항을 만들었는데 응답자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지, 뭐 다르게 해석하진 않는지, 뭐 수정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설문조사에서 사전조사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가설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이거는 이제 본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조사에 참여 응답자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사전조사랑 본조사랑 얘기를 할 때 이거 될 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자료 유형과 조사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기출 유형에서 또 다른 내용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